이번 시간에는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인 치매, 뇌졸중, 파킨슨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치매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병명이 아니에요. 병명이 아니라 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어요. 그 원인 질환 때문에 인지기능이나 정신행동 장애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자체는 병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관련 요인으로는 제일 많이 치매가 생기는 원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대뇌병변,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이 대뇌병변에는 한 70에서 80여 가지의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크게 인지장애와 정신행동장애를 들 수 있는데요. 치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지장애, 즉 뇌기능이라고 하죠.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능력 등이 저하가 되고요. 정신행동장애를 한다라고 하면 우울증, 망상, 환청, 환시, 초조미 공격성, 그리고 수면장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신행동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가 일단 발생하면 치매 지연을 위해서 약물요법을 시행하고요. 그 외에도 인지자극을 줘서 뇌기능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비약물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비약물요법에는 환경을 개선해서 단순화하고요. 행동을 개입해서 나쁜 행동은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인지 및 활동 자극을 해서 뇌를 활동하게 만들어야 해요. 뇌 자극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병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식사로는 항산화 식사가 좋아요.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겠죠? 그리고 끊임없는 운동, 취미활동, 사교활동을 해서 뇌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고요. 기억력 장애를 보인다 그러면 중요해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매 증상을 좀 더 보면요.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눕니다. 여기서 초기는 그나마 치매가 생겼더라도 혼자 지낼 수 있는 수준, 중기,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수준, 말기는 독립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좀 더 세부사항을 보면 초기에 물건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리고 반복해서 질문한다,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이 정도면은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 주소와 가족 이름, 전화번호를 잃어버린다. 그럼 길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가 없겠죠? 길을 잃는다.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을 보인다. 망상, 환청, 환시, 환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돼요. 말기, 독립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가 않고요. 대변을 만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중풍이라고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뇌졸중,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다 하나, 그리고 터졌다 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비만, 흡연,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리고 한 번에 뇌졸중이 있었던 분,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아마 혈관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아니면 어떤 고혈압의 원인 때문에 과도하게 팽창돼서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둘 다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증상을 보면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 다리, 안면부에 갑작스런 마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마비라고 하죠. 그래서 좌측 뇌에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우측 편마비, 우측 뇌에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좌측 편마비겠죠. 그 외에도 편마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신마비, 심하면 전신마비, 그리고 의식저하, 그리고 반신 감각장애도 보일 수 있고요. 언어장애가 오는데요. 특히나 좌측 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 실어증이 동반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있고요. 오심구토, 어지럼증도 함께 동반될 수가 있어요. 운동실조증이라는 거는 걸어 다닐 때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연하곤란 중요해요. 편마비 대상자나 뇌졸중 환자는 연하곤란이 심해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 환자에서 25%가 치매로 발전된다는 것을 함께 동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전구 증상을 잘 관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구 증상 나옵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고혈압을 관리해라. 그리고 연하곤란 때문에 생기는 흡인성 폐렴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빨리 발견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가 들어간다면 후유증이 그만큼 덜 생겨요. 그래서 뇌졸중의 전구 증상 들어갈게요. 한쪽 팔다리가 감각이 이상하고 꼭 남이 살 같다. 그리고 마비가 오는 것 같다. 그리고 한쪽으로 자꾸 넘어진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눈이 안 보인다. 그리고 심한 두통이 온다. 분명하지 않은 발음이 생긴다. 그리고 의식이 아주 명료하지 않다. 그러면 요걸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을 발견하려면 어르신이 이런 상태가 있다면 세 가지를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합니다. 그러면 말을 잘 못하고 침을 흘린다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고요. 웃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웃었는데 입모양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의심하시고요.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대칭적으로 들지 못하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을 조기 발견하려면 말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파킨슨 질환이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노화됐죠.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그런 질환을 얘기해요. 관련 요인으로는 도파민 분비가 장애가 왔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뇌졸중, 또 중금속에 중독됐을 때 약물 중독, 퇴행성 뇌질환에 걸렸을 때도 파킨슨이 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표정이 없다. 서동, 움직임이 둔하다. 그리고 느리다. 그리고 근육이 경직된다. 균형 감각이 소실된다. 구분 자세 볼 수 있고요. 얼어붙은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 안정시,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요. 사고가 느려지면서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가 오고요. 알게 모르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처방받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근육 스트레칭, 근육이 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운동해 주셔야 되고요. 관절 운동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굳으니까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파킨슨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6부는 노인의 건강관리 준비했습니다.